F1 유형 HTML 해볼게요. 일단 틀을 만들어야죠. 헤더가 있고 슬라이드가 있고, 그리고 바로가기, 배너, 게시판, 공지사항, 부터가 있습니다. 요거를 바로가기, 배너, 그리고 최근 게시글, 푸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F 유형은 2024년 새로 나온 건데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요거 생긴 게 얘만 조금 다르고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F 유형은 A, B, C, D, E 유형까지 영상을 잘 봤으면은 F 유형도 어렵지 않게 할 거예요. 이 F 유형은 A, B, C, D, E 유형을 봤다고 생각하고 플롯 말고 플렉스를 써볼게요. 플렉스. 자, 일단 헤더, 그 레이아웃의 모양을 만들어야죠. 일단 헤더 위드가 1340, 높이가 100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얘는 위드가 100%, 높이는 350이에요. 배경색은 아무거나 일단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고, 그 다음 바로드 위드 1340에 높이를 80으로 했었습니다. 헤더랑 바로의 배경색을 일단 임시로 999를 넣었고, 그러면 위치가 보이죠? 얘네들을 가운데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마진 0과 오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운데 왔습니다. 그 다음 배너 위드 1340에 높이는 140으로 했습니다. 배경색은 일단 DDD로 해봤고, 마진 0과 오토를 줘서 또 가운데 오게 했고, 그리고 게시판 들어갈 자리는, 최근 게시글 들어갈 자리는 300으로 하겠습니다. 보드는 위드 1340에 높이 300, 그리고 화면 가운데 와야 되니까 마진 0과 오토, 마지막으로 푸터는 배경색이 있으니까 요거로 할게요. 푸터는 위드 1340에 높이가 100이었고, 아니지 120이었고, 120이 맞나? 음, 120이 맞습니다. 120이고, 배경색은 이렇게 있고, 마진 0과 오토를 줘서 가운데 보내고, 그럼 틀이 완성이 되는데, 이 틀에서 이 바로가기 부분을 위로 슬라이드랑 겹쳐지게 할 거죠. 그래서 바로한테 마진 0과 오토가 아니고
마이너스 80 픽셀과 오토로 주고 해서 얘를 올립니다. 마진탑을 마이너스 80을 준 거죠. 이렇게 해서 틀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헤더 HTML로 가서 내용을 넣죠. 내용은 로고가 들어갈 거고 그 로고는 링크가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들어가겠죠. 로고 그리고 우측에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는 UL GMB로 만들 거고 LI와 A가 있어요. A 안에는 1차 카테고리가 있고 요거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 얘가 4개가 있어요. 이제 정렬을 하죠. 헤더 안에 배경색은 빼서 흰색으로 바꾸고 헤더 안에 H1과 UL 클래스 GMB인 UL이 있죠? 그 두 개를 정렬시킬 겁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그럼 그 두 개는 이렇게 가로 정렬이 되고 가로 정렬이 된 거를 좌우로 이 헤더 내에서 로고는 왼쪽, 이 메뉴는 오른쪽에 붙일 겁니다. justify content 스페이스 between이라는 걸 주면은 양쪽에 붙게 돼요. 이렇게 얘가 가로 정렬 시키는 건데 기본적으로 가로 정렬 시키는 건데 이 스페이스 between은 좌우로 바짝 붙인다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게 새로 배워서 좀 헷갈리긴 하겠지만 몇 가지만 알면은 플롯보다 많이 편해요. ABCD E 유형은 플롯으로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플렉스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플롯을 한다면 얘는 레프트, 얘는 라이트 하면 되겠죠. 그 다음 헤더 안에 들어있는 GMB, 이 GMB에 들어있는 LI들을 또 가로 정렬 시킬 겁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럼 이렇게 가로 정렬이 돼요. 글씨가 작으니까 LI에 가서 폰트 사이즈를 좀 키우고 그리고 이 LI들의 간격을 만들게요. 간격은 갭이라 그래요. 갭. 플렉스를 준 다음에 그러니까 LI들을 정렬시키기 위해서 그의 부모한테 플렉스를 주면 되는데 그러면 자식들이 정렬이 되는데 그 자식들의 사이의 거리는 갭으로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늘 하던 대로 LI한테 마진을 주든지 아니면 패딩을 주든지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 GMB 내에서 얘네들 가로 정렬 시켰는데 이번에는 이 세로에서 가운데게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GMB의 높이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높이가 몇인지 확인해 보면은 크네요. 그럼 얘한테 세로에서의 가운데 정렬, 얼라인 아이템이라 그러는데 얼라인 아이템즈를 가운데로, 센터로
적어주면 이렇게 가운데로 와요. 그래서 정렬이 됐습니다. 근데 A 태그가 좀 작습니다. 요만해요 지금. A 태그의 모양을 한번 봐보면 요만합니다. 그죠? 이 A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블럭을 주고 높이를 100%로 줘도 LI 크기가 높이가 없기 때문에 높이가 안 커져요. LI 높이도 GMB에 꽉 차게 주면 이렇게 높아졌고, 그리고 글자의 부모 A죠. A한테 플렉스를 주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자식 글자를 가운데 오게 하려면 얘처럼 쓰면 되는 거죠. A한테 플렉스를 주고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를 주면 글자가 그 A 태그 안에서 세로에서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정렬이 좀 쉬워요. 세로에서 가운데는 온라인 아이템 센터, 가로에서의 가운데는 저스티파이 컨텐트 센터를 주면 돼요. 다시 설명하자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가로에서의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트 온라인 센터로 사용했던 그거죠. 그게 플렉스에서는 저스티파이 컨텐트 센터가 됩니다. 그리고 세로에서의 가운데, 얘는 플렉스를 줬다면 온라인 아이템 센터, 얘가 이 세로에서의 가운데가 돼요. 이 플렉스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얘가 가로, 얘가 세로. 저스티파이 컨텐트가 가로, 온라인 아이템즈가 세로. 이렇게 해서 정렬을 다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메뉴를 만들 때는 시험 볼 때까지 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좀 커야 A 태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면 여기는 못 눌러요. 근데 여기까지 눌러야 좀 편합니다. 누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시험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겠지만 이 갭을 줘서 만들었던 이 간격을 빼고 A 태그의 패딩으로 0과 30 픽셀 하면은 좌우가 30 들어가겠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간격이 됐지만 A 태그가 이만해진 거죠. 여기 30, 여기 30. 그래서 누르기가 더 좀 편리해졌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를 개인적으로 권장을 해요. 그 다음 서브 메뉴. 서브 메뉴는 LI 안에 A 태그 아래에 있을 거예요. ULLMB라는 이름으로 만들 건데 그 안에 LI가 있고 그 안에 A 태그가 있습니다. 이 A 태그에 들어가는 거는 2차 카테고리죠. 이렇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일로 와서 모양을 만들 거예요.
GMB LI 안에 들어있는 LMB. 얘는 배경색이 이 색깔이고, 이 색깔이고, 그리고 색깔이 안 바뀐 이유는 여기 있는 이 A 태그에 들어있는 배경색 흰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는 뺄게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이 회색 GMB에 줬던 백그라운드 얘도 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글씨가 안 보이죠? LMB 안에 들어있는 A 태그는 흰색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간격을 만들죠. 라인 하이트 40 픽셀, 50 픽셀. 이렇게 해서 2차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이제 이 LMB를 숨겨둘 거예요. 비저빌리티 오파시티 0 주고, 오파시티 0 주고, GMB LI에 마우스를 올리면 LMB는 오파시티가 1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를 올리면 2차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근데 오파시티는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거라서 여기다가 마우스 올려도 나타납니다.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마우스로도 못 건드려야 돼요. 얘는 1차 카테고리를 건드려야지만 얘가 나타나게 할 거라서. 그래서 오파시티를 줄 때는 비저빌리티 히든 이거까지 주고, 마우스 올리면은 비저빌리티 비저블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마우스로 건들 수도 없지만 우리 눈에도 안 보이고, 1차 카테고리에 마우스를 올려야지만 2차 카테고리 LMB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파시티가 0에서 1로 됐기 때문에 그거를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어요. LMB에다가 트랜지션 0.3초를 주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나타났다가 부드럽게 사라지고. 그래서 헤더가 완성이 됐습니다. 나머지도 메뉴를 넣을게요. 키보드를 독거미 키보드를 바꿔가지고 아주 누르는 맛이 좋습니다. 49,000원에 너무 좋은 키보드를 산 것 같아요. 그러면 준비가 됐고 마우스를 올리면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정렬이 안 됐구나. 정렬 좀 할게요. LMB에 가서 텍스트 라인 센터를 주면은 이렇게 글씨가 가운데로 안 갔네? 왜 안 갔을까요?
패딩 때문에 그렇구나. 여기에 줬던 이 GMB에 들어있는 모든 LI에 들어있는 모든 A에 패딩을 줘가지고 여기에도 패딩이 먹었지만 여기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A의 패딩이 LMB 패딩에는 안 들어가게 할 겁니다. 냅둘까요? 시험이라서 그냥 냅둬도 될 것 같은데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잘 됐습니다. 이 꺽쇠는 자식이라는 뜻이라서 GMB의 자식 LI, LI의 자식 A. 그러니까 GMB의 자식 LI, LI의 자식 A. 얘네한테만 패딩이 적용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됐고,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하이라이트. 마우스 올렸을 때 하이라이트를 안 했네요. 이 밑에다가 만들지요. LI, GMB에 들어있는 모든 LI에 마우스를 올리면 배경색은 이 색깔이 되고 좀 더 진하게 이 색깔이 되고 이렇게. 그리고 LI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자식 A 태그들은 글씨가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올리면 배경색이랑 글씨색이 바뀌고 이 밑에 애들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헤더가 끝났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슬라이드는 페이드 효과로 해달라네요. HTML로 가서 슬라이드에 UL과 LI를 넣어서 이미지를 넣습니다. 슬라이드 1번, 슬라이드 2번, 3번.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LI들은 모두 겹칠 겁니다. 한 자리에 있다가 하나씩 나타나야 되니까. 슬라이드 안에 들어있는 LI들은 포지션 앱솔루트를 줘서 겹치게 했고, 일단 모두 숨겨둘게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LI들 중에 첫 번째 first child 얘만 보일 거니까 디스플레이 블럭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위에 있던 바로 가기 부분은 이 슬라이드한테 포지션을 줬기 때문에 그 바로 가기보다 위에 올라와서 가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보이려면 얘도 포지션이 있어야 되는데 앱솔루트를 주면 안 되고, 앱솔루트 주면은 붕 뜨게 되기 때문에 이 배너랑 최근 게시글이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 바로 가기가 하늘로 붕 떠가지고 얘 둘이 올라가 버리니까 앱솔루트 주면 안 되고 포지션 렐러티브를 주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Z 인덱스를 줘야 되는데 이 HTML 순서상으로 얘네보다 이 밑에 있는 이 바로가 우선시 됩니다. 이유는 얘가 소스상 더 밑에 있으니까.
밑에 나중에 쓰면 나중에 쓸수록 걔가 우선이 돼요. HTML이든 CSS든. 헷갈리면 그냥 얘한테 z인덱스를 주면 되고 바로 한테. 어쨌든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스크립트로 가서 보이게 할 거죠. 누구를 보이게 할 거냐면은 슬라이드 안에 들어있는 li들 중에 첫 번째 0번째 li를 0번째 li는 보이고 있으니까 1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li를 서서히 나타나게 할 거니까 페이드 인 효과를 줍니다. 이렇게 이제 이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작업을 할 건데 이렇게 하죠. 0번째가 처음부터 보였다가 좀 있다가 1번째가 보이고 그리고 좀 있다가 2번째가 보이고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0번째가 보일 거라서 여기 적혀있는 숫자 1이라는 게 0부터 2까지 계속 바뀌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바뀔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i라고 할게요. i는 숫자 0이라고 하나 써주고 이 숫자 1 자리에다가 i를 쓰면은 여기는 숫자 0이 들어오는 거죠. i는 0이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결과는 안 바뀝니다. 0번째가 나타나고 했으니까 그죠? 얘가 바뀔 겁니다. 숫자 0이라는 이 변수 i가 1이 증가할 거예요. 플러스를 주면은 1이 증가합니다. 그럼 이 순서대로 작동이 되는데 일단 i는 0이라고 했고 그 밑에 그 0에다가 1을 더했고 0 더하기 1은 1이니까 여기는 1이 들어오죠. 여긴 처음엔 0이었지만 여기서 1을 추가해가지고 여긴 1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1번째 이미지가 페이드 인이 돼요. 잘 됐죠? 요거를 반복시킬 겁니다. 요거를 조금 있다가 그 1로 바뀐 변수에 또 1을 추가할 거라서 1 더하기 1이 되면 2가 되죠. 그 2가 1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계속 반복되게 할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실행시킬 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시키는 명령어 set interval이라고 그러고 가로 열고 펑션 괄호 열고 가로 닫고 꼬부랑 괄호 열고 가로 닫고 그리고 이 꼬부랑 괄호 안에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발생할 일을 그리고 이 몇 분 간격으로 작동되게 할 건지는 이 뒤에다가 쓰면 되는데 2000을 쓰면은 2초마다 요 안에 들어있는 게 반복적으로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요 안에 얘네들을 넣으면은 얘네가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2초마다. 요 꼬부랑 괄호 안에다가 요 소스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2초마다 1씩 증가합니다. 0에서 0 더하기 1이니까 얘가 여기는 1이 되고 또 2초 뒤에 또 실행이 되는데 여기는 아까 1이었죠? 1 더하기 1은 2니까 여긴 또 2가 되고 또 2초 뒤에 2 더하기 1은
3이죠. 또 2초 뒤에 3 더하기 1은 4고, 그래서 숫자가 계속 증가합니다. 뭐 그런 코드가 된 건데, 얘가 무작정 계속 숫자가 커지면 안 되고, 여기 들어가는 숫자 필요한 게 0과 1과 2지요. 이 세 개의 숫자만 있으면 됩니다. 0번째, 1번째, 2번째 li들 중에 0번째, 1번째, 2번째 li만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중간에 조건을 달 거예요. 조건을. 만약에 i가 일찍 증가, 여기 위에서 일찍 증가했죠? 만약에 i가 증가하다가 숫자 3 이상이 되는 순간이 오면은 뭔가를 실행시킬 겁니다. 뭘 실행시킬 거냐면은 i가 다시 0이 들어가게, i에 다시 0이 들어가게. 그러면은 처음에 0이었다가 0 더하기 1은 1, 이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이건 1이 들어오죠. 그 다음 또 한 바퀴 돌아서 1 더하기 1은 2, 2도 여기 안 맞죠? 그러니까 여기 2가 오고, 또 2 더하기 1은 3, 3은 여기에 맞습니다. 맞으니까 얘가 실행이 되는데, 그 3이라는 숫자가 다시 0이 되게 했기 때문에 여기는 0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는 0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숫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작동이 돼요. 그렇긴 한데 모두 보인 상태에서 계속 바뀌면 안 되고, 다 숨기고, 슬라이드에 들어있는 li들은 다 숨기고 페이드 아웃, 부드럽게 숨겨야 되니까 페이드 아웃, 그리고 순서에 맞는 애만 나타나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모두 사라지고 얘만 나타나고, 한 바퀴 돌아서 모두 사라지고 또 i번째만 나타나고, 이렇게 페이드 효과의 슬라이드 부분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 바로가기. 바로는 ul이 있고 li가 있고 a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구성이 다 똑같네요. ul, li, a, ul, li, a. 요 li, a 안에는 이미지 아이콘이 있으니까 불러오고, 글씨도 있습니다. 링크 1번. 그리고 이 li가 총 5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 이미지를 바꾸고, (5번) (4번) (3번) (2번) 그러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이제 정렬을 시킬 건데, 얘네들이 각각 li죠. 이 li들을 가로 정렬시킬 겁니다. li를 가로 정렬시킬 거면 그의 부모한테 가서, 부모는 바로가 아니라 ul이죠. li의 부모는 무조건 ul이 될 수밖에 없죠. ul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됩니다. 지금 ul은 요만하게 생겼어요. 높이는 없을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운데 오게 할 거라서 저스파이 컨텐트 센터 JCC 탭 하면 이렇게 가운데가 됩니다. 그리고 사이는 갭으로 떨어뜨릴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미지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좀 작게 하죠. 위드 60.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li 안에 들어있는 li가 지금 크기가 얼마나일까요? 크기가 요만합니다. 이 li를 높이를 60 아니 80이구나. 80을 주면은 이 부모 이 바로라는 애한테 꽉 차게 되는 거고, 그죠? 그 li한테 들어있는 이미지랑 글자를 정렬시킬 건데, li한테 플렉스를 주고, 온라인 아이템 센터를 주면은 A 태그가 없구나. A 태그가 얘네들이 부모였죠. li가 아니고. 그러면은 li가 아니고 A 태그한테 주죠. 그러면은 플렉스 때문에 높이를 적용시킬 수가 있고 A 태그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세로에서의 가운데로 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배경색이 이 색상이고, 그리고 글씨는 흰색이니까 A 태그로 가서 글씨는 흰색으로 이렇게 해서 바로도 끝났습니다. 좀 더 떨어뜨릴까요? 이렇게. 다음 배너는 왼쪽에 이미지가 있고, 왼쪽에 이미지가 아이콘, 그리고 중간에 글자가 있어요. 얘는 컨텐츠로 하죠. 이 안에 작은 제목이 있고, 기능 건설과 함께 빛나는 미래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얘는 콘트라고 할게요. 요거는 어차피 시험장에서 제공해 줄 거라서 이렇게 붙여놓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요 화살표 이미지죠. 이미지 넣을게요. 그러면 생긴 게 이렇게 됐고, 이제 배너로 가서 이 자식 3개를 정렬시킬 겁니다. 배너로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고, 그리고 글씨가 2줄이 될 거라서 나갈 것입니다. 이 HTML 쪽에다가 BR 태그로 줄바꿈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지가 너무 크니까 배너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 태그는 위드를 줄일 건데, 얘는 왜 안 바뀌었지? 이미지. 커진 거구나. 높이를 바꾸죠. 위드를 바꾸니까 이 배너한테 준 플렉스 때문에 모양이 홀쭉하게 됩니다. 이 플렉스를 주면은 이 자식들은 기본적으로 부모한테 꽉 차는, 위아래 꽉 차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위드를 80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얘가
꽉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부모한테 온라인 아이템 센터를 줘가지고 이 세로 안에서 얘네 높이를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하는 방법이 있고, 위아래 바짝 붙이는 그 모습에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높이를 줘서 이렇게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위드는 자동으로 같이 바뀔 거고, 비율에 맞춰서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미지의 사이즈를 조절할 때는 위드나 하이트 둘 중에 하나만 주면 돼요. 두 개 다 주지 말고. 얘도 이미지니까 같이 바뀌었고, 크기가 적당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좀만 더 커도 될 것 같고. 잘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배너로 가서 가로에서의 가운데 JCC 탭, 그러면 저스파이 컨텐츠 센터가 되고, AIC 탭 얘도 필요하구나. 이 안에서 가운데 와야 되는데 결국엔 써야 되네요. 가로 세로 다 가운데 오게 했고, 간격은 갭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H3 태그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꺼운 폰트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뭐 더 건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A 태그 빼먹었다. 얘를 클릭하면 넘어가는 배너라서 A 태그로 감쌌어야 되는데, 아니면 얘를 A 태그로 해도 되고, 얘 누르게 생겼죠? 눌러야 되는 것처럼 생겼죠? 그래서 요 이미지에다가 A 태그로 감쌌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손가락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기와 배너가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 공지사항.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있는데, 제목이 들어갈 공간, 타이틀 박스라고 하죠. 제목이 들어갈 공간 안에 두 개의 제목이 있습니다. H2라고 할게요. 링크를 걸어야 되니까 A 태그로 했고, 하나는 공지사항, 또 하나는 갤러리. 이렇게 제목이 들어있는 공간들이 있고, 그 다음 내용, 노틱스 박스가 있고, 갤러리 박스가 있습니다. 얘네도 내용들이니까 내용들을 감싸는 공간을 만들게요. 컨텐트 박스라고. 그 안에 두 개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제목 공간에는 제목 두 개, 내용 공간에는 내용 두 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드가 300인데 왜 400으로 했지? 300입니다. 300. 잘 됐고, 이제 제목부터 만들어보죠. 여기 간격은 36이네요. 그러니까 보드 안에 들어있는 타이틀 박스는 마진 탑 36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H2 태그, 얘는
배경색이 회색 요 색깔이고, 글씨 크기는 20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H2 태그는 가로정렬이죠. 가로정렬. 타이트박스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은 가로정렬이 돼요. 그 다음 H2의 크기, 이거는 110에 45로 하죠. H2는 위드 110에 높이 45. 그러면은 요 공간에서 왼쪽 상단에 지금 글자가 붙어 있어요. 그죠? 얘를 또 플렉스를 줘서 정렬해 볼게요. H2가 글자의 부모가 아니고, 글자의 부모는 A 태그입니다. A 태그. A 태그는 요 색깔이고, 아니, 요만한 크기고, 요 안에서 정렬을 해봤자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A 태그에 플렉스를 주고 높이를 100%를 주면은 그럼 H2에 꽉 차게 됩니다. 그 H2에서 가로 정렬 가운데에 세로 정렬 가운데를 주면은 글자가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됐습니다. 여기에서의 가운데, 여기에서의 가운데. 잘 됐으니까 A 태그의 배경색은 이제 빼고,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을 볼 때는 공지사항에 하이라이트 되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두 개의 H2 태그 중에 공지사항 H2만 클래스를 줄 건데 on 클래스를 줄 거예요. 그리고 H2로 와서 on 클래스가 있다면, H2에 on 클래스가 있다면 배경색은 이 색상이 되고, 그리고 그 on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A 태그는 글자 색상이 흰색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돼요. on 클래스가 적용된 H2 때문에 얘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럼 제목은 이제 됐고, 내용, 노틱스 박스부터 만들죠. 노틱스 박스는 UL이 있고 LI가 있고, 그 LI 안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 링크를 걸어야 되니까 A 태그가 있고, A 태그 안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은 타이틀이라고 할게요. 내용은 여기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날짜가 있습니다. 날짜, 데이트. 이렇게. 그리고 요 LI가 4개가 있습니다. 4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배경색을 이제 지우고 흰색으로 하죠. 이렇게. 노틱스 박스 안에 들어있는 LI들 안에 들어있는 A 태그, 얘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보드 안에 노틱스 박스 안에 들어있는 A 태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A 태그, li의 A 태그. 응? 안 보이네요. 배경색이. 자, 안 보이네요.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어쨌든 줘야 되니까 A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제목이랑 날짜를 정렬을 시킬 겁니다. 가로 정렬을. 디스플레이를 주니까 보이네요. 이제 이 A 태그의 높이를 50으로 주고 배경색은 좀 흐리게 해서 잘 보이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A 태그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에서의 가운데로 정렬시킬 거니까 A 태그에 온라인 아이템 센터를 줘서 가운데 오게 하고, 그리고 이 A 태그에 들어있는 제목이랑 날짜, 얘를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바짝 붙일 거라서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이란 걸 주면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배경색은 이제 빼고, 그러면 공지사항은 끝났네요. 노티스 박스는 끝났으니까 노티스 박스에 보이는 걸 숨겨두고 갤러리를 만들겠습니다. 갤러리 안에는 li가 있고 그 li 안에는 a 태그가 있는데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 갤러리 1, 2, 3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건설 현장. 제목은 H3로 할까? 건설 현장. 여기에 3개가 있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갤러리 박스에 들어있는 이 li들을 가로 정렬시킬 거니까 그의 부모 UL한테 가서 플렉스를 줄 거예요. 보드 안에 들어있는 갤러리 안에 들어있는 UL한테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고서 그 안에 들어있는 li를 가로 정렬시켰는데 이름이 틀렸네. 갤러리 박스. 그럼 이렇게 가로 정렬이 됐고, 이미지가 너무 크죠? 위드를 200으로 하면은 300으로 260으로 하겠습니다. 이 li들의 간격은 UL, 그의 부모 UL한테 갭을 줘서 간격을 만들 거고, 그리고 가운데 가게 할 거라서 일단 UL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봐야겠네. UL의 크기는 요만하네요. 높이가 조금 작네. 높이를 100%를 줘서 높이를 크게 만들고 싶지만 갤러리 박스도 높이가 없습니다. 그럼 갤러리 박스도 높이를 100%로 주면은 안 됐네요. 갤러리 박스의 높이를 100%로 줘도 안 돼. 왜일까요? 이 보드의 높이가 없으니까. 그렇네. 100% 말고 픽셀로 줍시다. 픽셀 200 픽셀, 300 픽셀, 250 픽셀. 네. 그러니까 요만해졌습니다. 공간이. 이 안에서 이 li 3개를 정렬시킬 거예요. 가운데, 가로에서의 가운데, 세로에서의 가운데. 그래서 UL에 JCC 탭, AIC 탭 해서 이렇게 정렬을 가운데로 했어요. 얘는 H3 태그였죠?
그래서 li에 통째로 주면 되겠다. 텍스트 라인 센터로 주면은 li에 들어있는 글자나 이미지들은 모두 가운데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다 끝났네요. 숨겨놨던 노티스 박스를 보이게 하고 갤러리 박스를 숨기고 디스플레이 논을 숨기고 이 스크립트로 가서 작업을 합니다. 누구를 클릭하면 타이틀 박스 안에 들어있는 H2를 클릭하면 실행하시오. 꼬부랑 가로 안에 있는 걸 실행할 건데 H2들 중에 2개밖에 없으니까 수동으로 만들죠. 수동으로 각각 클릭하면 첫 번째, 그러니까 EQ 0번째 첫 번째, 얘가 첫 번째죠. 스크립트에서는 0번째, jQuery에서는 EQ라고 표현하는데 EQ 0번째 얘를 클릭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일단 0번째한테 클래스를 추가할 겁니다. add 클래스, on 클래스를 추가할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기 쉽게 1번째로 할게요. 1번째는 얘를 말하는 거죠. 0번째, 1번째. 갤러리를 클릭하면 1번째를 클릭하면 1번째에 add 클래스 on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니까 on이 됐죠. 얘는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1번째에 추가하기 전에 이 h2 태그에 있는 모든 클래스 remove, 모든 클래스는 제거를 할 겁니다. remove 클래스 이런 식으로 on 클래스만 제거를 하죠. 그럼 얘를 클릭하면 이 두 개의 h2에 있는 클래스 on을 제거하고 그 다음 1번째에 추가되게 해줍니다. 이렇게 잘 됐죠? 그리고 보이게 해야 되니까 갤러리 박스 얘를 보이게 할 겁니다. 쇼.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얘가 보일 때는 공지사항은 숨어야 되니까 보이기 전에 보이기 전이건 상관없겠구나. 어쨌든 노티스 박스는 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얘를 복제를 해서 이제 0번째를 클릭하면 그 0번째에 클래스 on이 추가되고 0번째는 노텍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노텍스 박스는 보이고 갤러리 박스는 숨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부터는 이렇게 생겼네요. 공간이 요거 그리고 요거 그리고 그 안에 요거 그리고 요거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큰 공간부터 이 두 개를 나란히 만들 거니까 부터로 가서 로고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오른쪽 회사 정보 컴퍼니라고 하죠. 컴퍼니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공간을 정렬을 시켜야죠. 부터 안에 H1이 있고 컴퍼니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보더를 줘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해 보죠.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얘랑 이 긴 선 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줄을 다 차지하죠. 이거를 가로 정렬시킬 겁니다. 푸터로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은 가로 정렬이 되고, 갭을 줘서 간격을 좀 떨어뜨리죠. 50픽셀 이렇게. 그래서 로고 공간과 회사 정보 컴퍼니 공간 두 개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저 내용이 없으니까 크기는 이렇게 됐을 겁니다. 요거랑 요거. 이제 내용을 넣을 거예요. 이 컴퍼니 안에는 메뉴가 있죠. 일단 메뉴 요거. 그래서 푸터 메뉴가 하나 있고, 그 안에 A 태그가 4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는 회사 주소, 인포로 하죠. 인포. 이런 게 있습니다. 조박금도 하고, BR 태그로 조박금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제 잘 보이게 글씨색도 바꾸고, 컴퍼니에 들어있는 A 태그들은 글자가 흰색이 됩니다. 그리고 컴퍼니에 들어있는 애들도 글자가 흰색이 됩니다. 안 되네요. 얘가 왜 안 돼? 인포의 글씨 색상을 따로 주죠. 보더는 빼고, 됐다. H1에도 보더 빼고. 잘 됐습니다. 그리고 A 태그의 간격, 패딩을 줄까? 0과 30픽셀 하면은 이렇게 간격이 만들어지고, 너무 좀 작은 느낌이 나네요. 얘를 얘가 이름이 뭐였어? 푸터 메뉴에 가로 정렬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주고, 높이를 50을 줄까? 50을 주고, 라인 하이트도 50을 주면 이렇게 정렬이 됐습니다. 얘가 인라인인데 크기를 먹게 하려면 블럭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인라인 블럭으로 바꾼 거고, A 태그를. 그래서 크기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높이만큼 라인 하이트 줘가지고 이 안에서 글자 가운데 오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인포는 뭐 건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푸터가 끝났습니다. 푸터가. 로고를 좀만 내릴까요? 마진탑 20. 이렇게 조금 내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푸터. 아니, 팝업 남았네요. 자, 팝업을 만들기 위해서 얘가 1번은 모달이 없네요. 팝업만 있네. 팝업으로 가고, 이 팝업 안에는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제목이 있고 그리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이 있죠. A 태그로 하죠. 닫기. 그리고 모양을 만들어요. 팝업. 위드 400에 높이 500. 그리고 다른 애들 위에 올라와야 되니까 포지션 앱솔루트. 위치는 레프트 50%에 탑 50%를 주면 화면 가운데 화면 위로 올라올 거고 배경색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크기의 반만큼만 왼쪽과 위로 갈 거라서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얘가 X축이고 두 번째 쓰는 게 Y축 해서 자기 크기 반만큼만 이 팝업이 올라왔어요. 간격을 여백을 만들죠. 여백은 30픽셀로 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글자들은 흰색을 주죠. 이게 팝업에도 글씨 색상을 주면은 색상이 먹어야 되는데 안 먹죠. 왜냐하면은 스타일 중에서 맨 위에 글씨 색상 모든 태그의 글씨 색상을 줬기 때문에 div 태그에도 기본 색상이 들어간 겁니다. 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컬러가 만약에 여기 말고 A 태그에만 있었으면은 그러면 A 태그의 색상만 바꿔주면 되는 거였죠. 이렇게 할게요. 이번엔 그러면은 이제 모든 A 태그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흰색이 되고 이 팝업 안에 들어있는 H2는 사이즈가 20이고 아이고 좀 작네. 26이고 그리고 얘는 폰트 사이즈가 18이고 마진탑은 한 요만큼 있고 라인 하이트도 이렇게 했어요. 제목은 두 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BR 태그로 두 줄로 만들었고 혁신적인 해가지고 얘도 두 줄로 만들었습니다. 좀 크게 할까? 폰트 사이즈 30 컨텐츠는 20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닫기 버튼 얘는 포지션 앱솔루트고 라이트 30픽셀 버텀 30픽셀 배경색은 검정 글자색은 흰색 크기는 패딩으로 20픽셀과 30픽셀을 줘서 버튼의 크기도 만들었어요. 다 했으니까 팝업을 디스플레이 논으로 숨겨두고 이제 이 공지사항의 첫 번째 컨텐츠 얘를 클릭하면 나타나게 할 겁니다. CS로 가서 대상을 적어야죠. 누구냐면은 노틱스 박스 LI들 중에 첫 번째 EQ 0번째를 클릭하면
그러면은 팝업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 닫기 버튼 누르면 사라져야죠. 그래서 얘를 복사해가지고 또 팝업 안에 들어있는 A 태그를 클릭하면 팝업은 숨습니다. 해서 이렇게 F1 유형도 완료가 됐어요. 얘가 안 보입니다. 얘가. 이 페이드 효과가 들어가기 위해서 포지션을 줬는데 그 때문에 가려서 얘가 안 보이네요. 그러면은 LNB 이 LNB한테도 포지션을 줄 거고 포지션 앱솔루트를 줄 거예요. 그리고 Z인덱스를 줘야 되죠. Z인덱스 한 3 줄게요. 3.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잘 보이는데 크기가 살아야죠. 크기는 자기 부모 크기만큼만 이렇게 커지면 될 것 같으니까 이 LNB의 기준 A 태그 요 LNB의 기준 요 LI 태그 A 태그가 아니라 LI 태그 얘가 아니라 얘네 얘가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포지션 렐러티브를 주고 그리고 LNB가 앱솔루트인데 위드가 100%면은 그러면은 이 LNB의 기준은 얘가 되고 이 위드 100%는 LI에 꽉 찬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 했네요. 확인 좀 해볼까요? F12 눌렀을 때 여기 콘솔 쪽에 에러가 안 떠야 되고 스크립트 에러가 안 떠야 되고 웹디자인 기능사 웹표준 검사로 가서 파일을 업로드 시킬 건데 이 HTML 파일을 업로드를 시켜서 체크를 하면은 워닝은 있고 에러는 없네요. 그럼 잘 된 겁니다. 그러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 페이드 부분이 속도가 이 크롬 창을 내렸다가 다시 한참 있다가 다시 올리면은 얘가 움직임이 좀 빨라집니다.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시험 볼 때는. 그러니까 최대한 쉽게 보면 됩니다. 어려웠을까요? 플렉스를 처음 써봤는데 네, 편한 방법으로 쓰면 됩니다.